네, 안녕하세요. 함성호입니다. 그 깍지를 어떻게 끼는가? 여러분 지금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두 분 틀리죠? 네. 팔짱 한번 껴보세요.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깍지를 이렇게 꼈을 때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오른손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우뇌와 좌뇌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팔짱을 이렇게 꼈을 때도 그 우뇌와 좌뇌를 테스트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우뇌 좌뇌, 좌뇌 우뇌도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좌뇌 우뇌, 좌좌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여기 그거를 제가 자료를 출력을 해왔는데 못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테스트했어요? 자기 거? 네. 예를 들어 봅시다. 뭐예요? 우자. 저랑 똑같네요. 저랑 똑같아요.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겁니다. 다재다능하시고, 그리고 그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틀어서 두루 섭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금전적으로는 그 돈을 많이 벌지만 씀씀이도 해퍼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는 글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깍지 끼기라는 것에 제가 이 깍지 끼기를 주목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손을 깍지를 낄 때는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깍지를 끼면은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이 하는 힘의 한 5배나 6배 정도를 발휘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 깍지 끼기의 중요한 점은 왼손과 오른손이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멜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그 고유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왼손과 오른손이 결합했을 때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두 개가 융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융합되는 게 아니라 독자성을, 고유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결합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그겁니다. 고유성을 잃지 말자라는 거죠.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어떤 우리가 그 융합을 통해 가지고 고등과학원에서 초학제 연구를 했는데, 그 초학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것입니다. 하나의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들의 고유성을 잃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무언가가 멜팅이 돼버리면 안 돼요. 용접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용접이 돼버리면 안 되고, 떨어질 때 떨어질 수 있어야 가장 강한 힘을 낸다라는 거죠. 사랑도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야. 그러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랑은 없으니까.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가는 사랑은 없으니까. 떨어질 수 있을 때 가장 강하게 결합합니다. 여기에 제가 깍지 끼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깍지 끼기를 하려면 나의 고유성, 나는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이라든가 통섭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나의 고유성이 유지돼야지 깍지를 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하고 깍지를 낄 수 있습니까? 깍지라는 거는 굉장히 오묘한 행위입니다. 이게 모든 손의 신체 접촉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남들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손의 이 면까지 마주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자기 스스로도 여기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깍지 끼기는 다른 남의 고유성과 내가 나조차도 만지지 않는 이 신체 접촉을 감행해야 되거든요. 이 감행하는 부분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그 감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 불가능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사실 나라는 건 누군지 모르죠. 이건 신도 몰라요. 신도 모르는데 뭐냐면 나라는 거를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이 바로 이 내밀한 부위, 이 내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죠. 제가 여기서 요 화면에서 강조할 거는 뭐냐면 나라는 거는 정의할 수 없어요. 정의할 수 없는데 우리는 정의를 해야 돼요. 이 정의를 감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거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부모들, 내 부모가 누구인가, 나는 학벌이 어떤 건가, 친구는 어떤 친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나는 미디어에서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로 나라는 게 정의돼요. 결코 나라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나라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정의될 수 없어요. 다 타인이 만들어주는 거죠.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성형 제국이 된 것도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엄청 의심하거든요. 그 타인의 시선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죠. 그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가 번역을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말의 40%는 한자어예요. 40~50%가 그렇죠. 그리고 40%는 일본 번역어입니다.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죠? 공간이라는 말도 일본 번역어죠. 사회, 일본 번역어입니다. 메이지 유신 때 이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의 사회에 맞게, 메이지 유신의 사회에 맞게 서유럽의 언어들을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전적 의미로 소사이어티, 사회구나. 그래가지고 외국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라는 건, 그래서 일본 애들도 사회라는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번역할 때 처음엔 교제, 사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회라는 말로 낙찰이 된 거예요. 이게 1948년에 일본어 사전에 등재가, 사회라는 것은 이런 소사이어티는 사회다 이렇게 등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일본 사람들이 정체성이라고 저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몸의 내 바른 몸의 정의라는 거죠. 나에 대한 정의라는 건데, 거기에서는 아이덴티티라는 영어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래 본질을 깨닫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넘어가서 다음 장면에서, 그래서 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본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우리가 깍지를 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메뉴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하고 깍지를 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메뉴를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메뉴가 청국장, 그리고 된장찌개, 두루치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두루치기, 김치찌개.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메뉴를 가지신 분들은 안심해도 좋아요. 그런데 청국장, 두루치기, 스파게티 이렇게 메뉴를 갖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되면 그 사람은 메뉴를 고쳐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거는 가짜 메뉴예요. 이 가짜 메뉴는 누가 만들어줬냐면, 이 가짜 메뉴는 아까 제가 보여준 화면에서 얘기했던 미디어가 만들어주고 타인이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내 메뉴에 된장찌개와 스파게티가 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 메뉴들은 누가 만들어줬냐면 자기가 잘해서 만든 게 아니라 미디어와 타자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메뉴를 고쳐야 돼요. 그 메뉴를 고치지 않으면 깍지를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 편에서 가장 은밀한 우리 신체 부위들을 접촉하면서 저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되죠. 이 사람은 가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짜 인간이구나. 그런 식으로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체로서 정의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봐야 돼요.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그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미래는 자기 부모의 미래예요. 육체적으로. 만약에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신다. 그 사람 관절염 걸려요. 관절염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 조심해야 돼요. 폐결핵. 담배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돼요.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 우리는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 쓸 수가 없어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깍지를 끼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로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소통 못합니다. 타인하고 언어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만져주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호소하는 표정, 이런 것들로 한 70~80%를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 말로 소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언어 구조가 이미 소통하기에 불가능한 도구입니다. 이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말이 안 통하지?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나랑 언어로 소통을 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로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와 고양이 언어라는 거는 개와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는 이렇게 좋으면은 고양이는 싸운다. 저 새끼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꼬리를 이렇게 착 세운대요. 근데 그 개들은 좋아하면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만나면 통하지 않는 거죠. 저렇게 사이좋게 있는 것들은 요새 많더라고요. 얘네들이 야성을 잃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야성을 잃어간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가장 내밀한 부분들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화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문화라는 것들이 뭐냐면 그 야성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잃어가고 여자가 여자를 잃어가고 이게 문화화입니다. 우리가 다 그거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걸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융합을 해야 되니 통섭을 해야 되니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겠어요?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문화화는 그것과 통섭과 그리고 융합이라는 것과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에요. 통섭이나 융합이 절대 문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만이에요. 통섭과 융합이라는 것은 야만의 문제예요. 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문화는 절대 서로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깍지 낄 수가 없습니다. 왜 벌써 이거는 넘어갔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깍지 끼려고 할 때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게 인공지능의 문제죠. 요즘 포스트 휴먼이라는 문제도 나오고 4차 산업이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허구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 우리가
야만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만스럽게. 사물인터넷. 뭐죠? 이게 전혀 없었나요? 사물인터넷이.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토템. 범신론. 모든 사물에게, 저 의자에게도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자에도 영혼이 있고, 이 조명기구한테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진작부터 자기가 아끼고 있는 사물에 진한 애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사물인터넷이에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토템으로 돌아가자라는 모든 사물들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것. 이 범신론. 그 범신론을 기계적으로 구현하자라는 게 IoT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그게 사물 인터넷의 본질이고 그게 범신론이에요. 없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문제를 이세돌하고 우리가 바둑을 뒀잖아요. 바둑을 뒀는데 한 판 졌죠. 한 판 져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중국 바둑 기사하고 바둑을 뒀어요. 내리졌죠. 인간이 내리졌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걸 하죠. AI 같은 딥러닝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딥러닝이 뭡니까? 그 딥러닝이 진화예요. 진화. 말하자면은 그 작가 누구죠? 해변에 이렇게 해변에서 무슨 도구를 기계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바람에 의해 가지고 해변을 막 걷는 그거 누구예요? 테오 얀센이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해변을 걷게 하죠? 바람에 의해 가지고 언젠가는 저렇게 하면은 저 새끼가 저절로 걸을 날이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절이 생기고 지능이 생기고. 테오 얀센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인공지능의 딥러닝하고 똑같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딥러닝은 인간이 거기에다가 그 의식을 주입하는 거죠. 의식을 계속. 한데 테오 얀센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그렇게 바람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내버려 두면은 지네들이 알아가지고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딥러닝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진화를 바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진화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은 만약에 인공지능이 34만 개의 바둑의 그 기보를 연구를 딥러닝을 했다 그래요. 딥러닝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나같이 바둑 진짜 못 두는 사람 아마 그 인공지능이 이길까요? 질까요? 여기 바둑 못 두는 분들 있죠? 갑자기 뭐 바둑을 첫 돌을 뭐 한 15자리에다가 딱 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직 진화가 안 된 인공지능은 분명히 거기에서 헷갈릴 거예요. 그 인공지능의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의 한계는 과학과 기술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과학이 없어서 그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한계는 인간 언어의 한계예요. 인간 언어는 우리가 깍지 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도 인간의 언어고 그리고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도 인간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여기 이 물병 하나도 제대로 묘사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이거를 투명한 플라스틱에 담겨있는 형태는 이렇고 저렇고 뭐 그 다음에 물은 반쯤 담겨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물병이라 그러자. 물병. 저걸 물병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죠. 물병 알았어. 물병.
근데 이걸 물병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물병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앉으신 분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수키라고 합시다. 수키. 그래서 내가 수키야 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 수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착한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 그리고 착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상대에게 못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고유성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체성이라는 것들이 이름을 부르자마자 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하나의 꽃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로 오는 거죠. 의미로 오는 게 전체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전체로 오는 게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뭐예요? 그게 깍지 끼기 행위예요. 가장 불가능한 거지만 우리는 이름을 부르면서 깍지를 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오니까 우리는 깍지를 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잃어버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가장 은밀한 부분들을 서로 맞잡고 힘을 얻으면서 그것들을 다시 성취하는 겁니다. 다시 성취. 그래서 인공지능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너는 밥을 먹어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무슨 밥? 스파게티, 뭐 쌀밥, 그 다음에 빵, 샌드위치, 뭐 어쩌고저쩌고 밥의 종류도 쭉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밥이라는 것들은 다 인식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밥 하면은 쌀밥, 그죠? 쌀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끓여준 밥도 있고 식당에서 내놓는 밥도 있고 못돼 네임이 뭐 아무렇게나 해놓고 설익은 밥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밥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 밥들이. 그리고 저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뭐 밥도 쌀이기 밥, 후후후후 날아가는 밥도 있고 무슨 밥도 있고 밥의 종류.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입력을 시킵니까? 인간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게 중요한, 인공지능에서 딥러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스스로 익혀라 그거예요. 스스로 기계 스스로가 익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한계를 얘기할 때 과학과 기술의 한계를 얘기하면 안 돼요. 저거는 인간 언어의 한계에 있다, 봉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화이트헤드라는 아주 중요한 철학자가 있죠. 서양인들 중에서,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아주 굉장히 기특한 철학자죠. 저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된 실체라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깍지 끼기라는 것들이 이게 뭐 새롭게 하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깍지가 껴 있어요. 깍지가 서로가 연결이 돼 있고 사물 인터넷처럼 여기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우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연결이 돼 있는 상태를 강화하자는 거예요. 깍지 끼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해보자면은 자, 여러분 꿈을 꿔라. 꿈이 있어야지,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간다라고 인식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걷고 있구나. 내가 공간을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공간을.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이동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 결합해 있다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 깍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아니죠. 정확하게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4차원 시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새끼 4차원이야.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깍지를 껴있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서
저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마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배제한 경험을 맨날 해요. 그게 꿈입니다. 그게. 꿈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꿈이라는 건 뭐예요? 꿈이라는 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가지고서는 깍지를 낄 수가 없어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내가 저 사람과 우리가 상상 훈련을 하죠. 여기 그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리고 발레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고 훈련을 해요. 아, 내가 여기에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기계체조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기계체조 선수인데 여기서 몇 바퀴를 돌아야 되겠다 공중에서 그럼 그 상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상상 사고 훈련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이 거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깍지 끼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되고 싶다라는 그거는 어린애 같은 생각이에요.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죠. 깍지 끼기에서 가장 구체적인 거는 나의 고유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앞으로 얘기하자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요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개와 돼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개에 가깝느냐 돼지에 가깝느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깍지를 낄 수가 없어요. 깍지를 껴도 오히려 상처받죠. 너는 가짜구나 하는 게 전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깍지를 끼기 위해서 왜 깍지를 껴야 되느냐, 왜 깍지를 껴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 왜 그러면 깍지를 끼지?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는 모든 사물들과 이미 인터넷 오브 싱스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피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터넷 오브 피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그건 이미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인터넷 오브 스피릿라고 생각해요. 영혼과 영혼이 같이 엮여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영혼과 영혼을 깍지 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살지? 이런 거보다 그러면 질문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 거는 암만 생각해봐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을 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경험, 의미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의미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의미 찾아봐야 죄송합니다. 욕이 나와가지고 술이 덜 깨가지고 그래요. 의미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있음의 경험을 하면서 순간순간에 대한 느낌을 가지면 돼요. 느낌을. 여러분들 그 공자가 얘기하는 인 사상이라는 거죠. 인. 어지린자. 그 인이 뭐예요, 그게? 사람이 어지러야지. 그거 아니에요. 자, 맹자가 얘기했듯이 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가요. 혼자서. 그러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걸 보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애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그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인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면 반드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우물가로 혼자 기어가는 걸 보고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이코패스. 범죄 칼로 찌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느낌이 없는 놈들인 거죠. 느낌이 없는. 이 느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공자예요. 공자의 인사상입니다. 그 느낌을 살려라라는 겁니다. 살려라. 그 느낌을 살려라. 그 느낌을 살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깍지 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물하고도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깍지를 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언어밖에 없어요. 그 언어에서 허먼 멜빌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허먼 멜빌. 백경, 모비딕. 고래와 싸우는 그거 했던 아주 희한한 소설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필경사 마틀리비에서 골치 아픈 인간이 하나가 나옵니다. 골치 아픈 인간이.
그 골치 아픈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이거 일 좀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건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나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냐면 안 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I would prefer not to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야? I would not 이렇게 돼야 돼. I would not 원래 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필경사 바틀비에 나오는 그 바틀비는 어떻게 하냐면 I would prefer not to.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대라는 거에 저항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대라는 거 근대적인 건 하지만 저는 그 모더니즘 포비아예요. 난 그 근대라는 걸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대라는 것들이 인간 개체의 존재 자체를 지워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다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대라는 것들이 깍지를 가장 끼기 좋은 시스템인 것 같지만 가장 나쁜 시스템이에요. 내가 없는데 누구랑 접속하면 어떻게 돼요?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필경사 바틀비는 저렇게. 근데 이거 우리한테 우리가 이거 생경하나요? 여러분들 여기 아이 키워보신 분이 있겠지만 유아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아어입니다. 아이들이 그러죠. 너 이거 해. 그럼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죠. 안 하고 싶어? 부정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이거 모모라는 그 소설을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시간 도덕의 얘기예요. 시간을 훔치는 거죠. 시간을 훔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제가 장난스럽게 만든 건데 저거 젠트리피케이션 했던 테이크아웃으로 쫓겨나면서 그 싸이가 그거를 사가지고 제가 그걸 풍자하려고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훔쳐가지고 그거를 시가로 만들어요. 이 회색 인간들이. 그래서 그 시가를 피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가지고 훔친 시간으로 연명을 해요. 이게 근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모는 거기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은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제우스가 태어나면 제우스 잡아먹고 플라톤 포세이돈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제우스가 거기서 토해내게 하죠. 아버지를 죽이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신들을 토해내게 합니다. 그게 크로노스예요.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다 잡혀먹게 돼 있어요. 다 잡혀먹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잡혀먹게 돼 있어요.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잡혀먹은 거예요. 시간이.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자기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의미. 깍지 끼기를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게 먹히면 안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실 분 있어요? 삑사리. 봉준호 감독이 자기 영화를 가지고 프랑스에서 까이에디 시네마에 인터뷰를 했죠. 그 사람이 물었어요. 야, 너 영화 보니까 살인의 추억 보니까 화면 저 뒤쪽에서 무슨 배우가 이렇게 막 오다가 이렇게 비탄을 막 이렇게 굴러 떨어지더라. 그 의도는 뭐냐? 이렇게 말했죠. 그때 봉준호가 삑사리야. 그렇게 얘기하고. 삑사리야. 삑사리가 뭐야? 삑사리라는 거는 한국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거다. 그랬더니 까이에디 시네마의 그달에 이렇게 딱 삑사리, 조선 영화의, 한국 영화의 힘, 삑사리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의도한 대로 뭔가를 계획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건. 이 삑사리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이 삑사리야말로 자기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자기의 시간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우연성, 이거를 보들리아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죠. 무슨
사람이 우연성이 어떻고 일상성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삑사리입니다. 삑사리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서 변화하는 것, 차원, 우리 고등과학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적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시간을 두고, 이게 지금 차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4차원, 5차원. 우리가 그러면은 차원을 계속해서 거듭해가지고 만약에 4차원으로 넘어가면은 3차원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차원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결국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단의 결론은 그렇지 않지만 제 결론은 뭐냐면 이건 여기다, 주역이다. 변화하는 시간. 그 변화하는 시간의 가운데 나의 위치를 찾는 거. 그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시중이라는 시중. 우리 유학에서 얘기하는 시중이라는 거죠. 시중. 제때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제때에 딱 들어맞는 시간. 그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깍지 끼기를 하려면은, 그래가지고 여기 뭐 창작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많은 예술에서 지금 창조? 이게 허구라는 게 다 밝혀졌죠? 창조. 저작권이라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의 지식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지식인 거죠. 전 인류의 지식. 그래서 창조라는 게 이게 허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반응하는 거. 살아있음에 내가 왜 살지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을 저는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응이라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대가리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다 거기서 다 인간 대가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생각해봐야 뭐 좋은 생각 날 것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극에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자극에 반응하는 훈련. 그게 뭐예요? 그게 인이에요. 느낌을 가지는 거.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미 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갖다 연결하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미 잡스의 얘기로 너무나 많이 벗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깍지 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그 연결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구성하는 시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깍지 끼기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